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10만 달러 선을 다시 탈환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 함께하겠습니다.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촬영 시점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지금 103K를 좀 일시적으로 넘어섰다가 또 그 상단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저항 영역이 있는데 그 구간을 잠시 주춤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송출되는 시점에서는 또 우리가 가격 변화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불명확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추세가 일정 부분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온체인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지표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서 뭔가 사이클의 변화를 감지하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한 요 정도 아주 작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추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이슈에 의해서 눌렸던 투심들이 돌아오면서 시그널이 변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현물 수요가 근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조정들은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꾸준히 우상향 쪽에 무게감을 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의 추세로 좀 바라보고 계신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그래도 저희가 녹화 시간 기점으로는 10만 달러 선 탈환을 해줬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요 자산들을 보면은 뉴욕 증시도 그렇게까지 또 올라주진 않는 분위기에도 비트코인이 오르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상승은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의 상승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좀 명목적인 부분들, 우리가 그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명목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관세 전쟁이 봉합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선 가장 좀 명확해 보입니다. 오늘 기사를 한번 살펴봤을 때도 영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이제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실무 지도자들이죠. 스콧 베센트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 회의를 갖다 스위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즉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국면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 전쟁이 봉합되는 국면을 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에서 지금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화로 200조에서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이 유동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국면들을 봐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통화 전쟁으로 뭔가 양상이 변화되고 있죠. 아시아 통화들이 굉장히 가치가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본인들의 위안화의 가치를 계속해서 틀어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면들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위안화의 약세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도 뒤에서 장표 보여드리겠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M2 통화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뭔가 부흥시키는 많은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감으로써 규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전해진 소식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일단은 좀 좌초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중장기적으로 뭔가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럼에도 현재 SEC나 OCC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규제 기관들은 모두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가령 최근에 OCC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원하면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규제를 갖다가 더 완전히 풀어줄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존재하겠고 그리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의해서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받으면서 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에서 형성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의 상방을 향하고 있는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지금의 또 상승을 일으켰던 걸로 보입니다. 자본의 유입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또 그 주경 대표는 빈수급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좀 수급적인 측면, 자본 유입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제 개인 채널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많이 해드렸는데 주경 대표 같은 경우도 10만 달러 넘으면 본인의 입장을 철회하겠다라고 이미 그러셨죠. 공식적으로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있는 관점들이 좀 다른 것 같고 온체인 지표상으로 시그널을 봤을 때는 사실은 온체인 시그널들이 많이 엇갈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해석의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비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해석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사람들마다 온체인 지표를 보는 사람들마다 해석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시황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실현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순실현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순손익 지표가 양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때 어떤 분석가들은 매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매도세를 이미 매수세가 충분히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해서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차이점인데 저는 그 수급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스탠스에 더 많이 무게감을 뒀던 거고 그리고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증거가 오늘 지표에는 공개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상승세에서 이 미실현 수익 그러니까 이 그 미결제 악정이죠. 미결제 악정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현물 수요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상승 움직임이 현물이 주도한 근본적인 상승이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결국 지금 시점에서 현물이 주도를 해서 유입량이 꾸준히 실질적으로 쌓이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 특정 구간들을 넘어설 때, 즉 가령 예를 들어 보자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들이 오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레버리지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미결제 악정이 폭등하게 되고 펀딩 레이트도 월등하게 높아지게 될 테고요. 결국은 그런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시점 대비로 가격이 더 월등하게 올라가겠죠. 그럼 그 이후에 또 누가 들어오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가즈아를 외치면서 뒤늦게 올라타는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정점을 찍고 나면은 그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레버리지가 끼는지 첫 번째 보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우리는 이제 슬슬 엑시트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어떤 수요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고래들은 물량을 최소한 100개에서 1000개, 10,000개씩 가지고 있는 주체들인데 과거에부터 계속 있었던 고래들은 이 구간에서 약간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신규 고래들, 새롭게 유입되는 고래들의 물량들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신규 고래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 기관이나 어떤 기업 단위의 매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들이 이 시장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더 근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을 하고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기관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매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용히 계속해서 모아 나갔던 것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공급을 계속해서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효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상승은 수급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상승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지난번 촬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M2 통화가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2 통화의 어떤 흐름은 비트코인보다 12주, 약 3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지표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나 암호화폐가 주춤하는 동안에도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월등하게 높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죠. 이 얘기는 아직까지 이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지만
상승을 위한 준비들은 계속해서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상승은 준비된 때가 이제 이르는 겁니다. 이제는 출발할 때가 됐고 이 수요들, 이 유동성들이 시장에 차츰 더 유입이 되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자본 유입 관련해서 온체인 지표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시장의 큰 호재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미국의 주정부에서 비트코인 법안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느냐였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좌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주정부에서 계속 이제 법이 발의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허들을 그렇게 확실히 넘었다라고 하는 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저희 촬영 시점 기준으로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서 뉴햄프셔 주에서 드디어 이제 투자 법안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주지사가 도장을 찍으면서 미국의 뉴햄프셔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비축 자산으로 이제는 전략 자산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페이지를 하나 넘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이 아직까지는 크게 회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발표되자마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는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국의 채권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과 관계된 법안이지 이게 비단 디지털 자산에 국한된 법안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로 삼은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한다는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의 주체가 연방정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방정부에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주정부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정부마다 다 다른 법안들을 꺼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오히려 규제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훨씬 더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들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이 애리조나주에서는 준비금 법안을 주지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도장 못 찍겠다 해서 거절을 했는데 요것보다 조금 약화된 법안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요게 SB 2749라고 하는 법안인데 여기에는 이 강제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냥 주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들여서 매집을 하진 않지만 이 3년 동안 뭔가 수취인이 없는 주인이 없는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보상을 또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애리조나주도 사실은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좀 엇갈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호재와 악재가 조금 공존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 쪽의 수요입니다. 기업 단위의 채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미국의 상장 기업 단위로 많은 매집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글로벌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상장 기업들의 보유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추이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단기간에 8만 개에서 10만 개의 BTC가 기업들이 보유한 물량들이 늘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들도 앞으로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야 되고 결국은 본인들의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최근까지 비트코인을 채택한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뭐 10수년, 20수년을 바닥을 기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후에 천문학적인 상승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일본의 스트래티지를 표방하고 있는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1년 사이에 무려 2,500%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에셋 엔티티즈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이제 재무회사로서 첫 비트코인 재무회사로서 재무관리회사로서 상장이 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와 합병을 하면서 비트코인 재무회사로서의 어떤 플랜을 제시를 하니까 가격이 하루 사이에 455%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는 상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어떤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으로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받아들였을 때 본인들의 로드맵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기업단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채택하기만 했는데 이것들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더 다양한 전략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 에셋 엔티티즈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이외에도 솔라나 같은 이런 코인들을 갖다가 재무에 또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노버라고 하는 회사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디파이 디벨롭먼트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아예 본인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완전히 가겠다라는 관점을 보여줬는데 이런 회사들도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 재무에 포함된 효과들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움직임들이 향후 상장 기업들의 이 채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집계상으로도 이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갔다라는 부분을 일전에도 작가님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 올해 초 그리고 또 5월, 4월 달까지도 추가적인 계속되는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좀 한켠에서는 단단한 수급들이 또 우리 시장에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추세 자체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물음표가 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 관련해서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에서는 요만큼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지표 중에서 IFP라고 하는 지표 기억나시나요? 네. IFP라고 해서 인터 익스체인지 플로우 펄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자본이 현물 시장으로 가는지 파생상품 시장으로 가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제가 앞서 현물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파생상품 시장으로까지 자본이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강세장을 나누는 지표들을 한 10개 정도를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제 강세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지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강세장을 판단하고 그리고 온체인 지표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판단할 때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은 1개월, 1시간부터 6개월 내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투자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어느 가격에서 많이 매집을 했는지, 즉 이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인데요. 이 단가보다 가격이 위에 있으면 상승장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고 이 구간보다 만약에 밑에 있으면 하락 구간이라고, 즉 약세 국면이라고 보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이 93.5K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월등하게 넘어섰죠. 100K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를 조심스럽게 강세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강세장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3개월 전에 10만 달러가 넘었었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 진입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시장이 쉬어가는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알트코인 쪽은 또 좋지도 않았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완전한 대세 상승장이다. 그렇게 보실까요, 작가님은? 네, 우선은 이것도 이제 조심스러운 관점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렇게 랠리가 시작되면은 비트코인이 또 유의미한 상승을 한번 하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더 렉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머지않은 시기에 한 번은 또 찍고 내려오는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상승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에는 109.5K를 찍고 내려왔으니까 그보다는 더 월등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구간들을 뭐 여러 가지 또 가격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뭐 파이 사이클 지표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 가더라도 150K에서 200K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한번 찍고 나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순환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번 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그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자본이 전환되는지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올해까지 4년 동안 이어져 오던 사이클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이 대략적으로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마지막 정점을 찍기 위해서 최근 얼마 남지 않은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은 만약에 과거의 사이클 모델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점을 찍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구간을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모델링 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10월 정도를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여름 구간 동안에는 또 삐걱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고 더 크게 상승 랠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 한번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는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앞서 질문 주셨던 부분들 하나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상승장 사이클이 다시 재개가 되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이클 상에서 현 시점에서 온체인 상으로는 그렇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국면이냐 하면은 그동안에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왔었고 단기 보유자들은 패닉 셀링을 해왔는데 이 구도가 이제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이제 조금씩 물량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은 약간씩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다시 장기 보유자의 매도와 단기 보유자의 매수세가 전환이 되게 됐을 때는 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세 상승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켠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리스크가 좀 잠재되어 있다면 작가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리스크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거시경제 이슈를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측면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부터 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환희에 차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렸던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의 가장 중요한 구간들은 결국은 바이더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점은 어차피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구간에서 매집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상당히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미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이 될 수 있는지를 미실현 수익들을 보면서 이 실현 시점을 노려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참 그 하락장을 기다리긴 않았지만 저희가 그 횡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기에 매수의 타임이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또 시장을 보면 아쉬운 마음들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아쉬움과 또 행복감이 같이 있는 또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늘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다들 죽겠다 하고 막 우는 소리를 낸다. 네. 다들 공포감에 패닉 셀링을 하면은 어김없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복적으로 중요한 시그널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어김없이 강하게 매수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오히려 더 매도를 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격이 오르면 그때 살 걸 하고 후회를 한다는 건데 이번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반대로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즉 시장이 공포감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고 시장이 환희에 차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쯤 나가야 될까? 이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통해서 잘 판단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면은 이 투자로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작가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